대표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되어 있네요. 항상 뭔가 새로운 이렇게 식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 뭐가 사용됩니까? 부등호가 사용된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없으면 다 꽝이란 얘기죠. 누가 보입니까? 일단 1번 탈락. 그리고 또 3번 탈락, 5번 탈락. 안 보입니다. 부등호. 그죠?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하는 식 2번과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는 좌변과 우변의 대상을 누구로 해줄 거냐, 요것만 잘 구분해 주시고 식으로만 작성해 주시면 괜찮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장, x의 3배에서 7을 뺀 수는 7보다 작다 돼 있죠. 그럼 누구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해 줘야 되냐, 바로 요 친구를 하나의 수로 혹은 식으로 간주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은 3x-7이죠. x의 3배에서 7을 뺀 거, 그게 9보다 크다, 작다네요.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한 개에 600원 하는 과자 x개의 가격, 요 친구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600x가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600x가 가격이 되고, 그거는 5,000원 이하다. 이하는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2번은 맞네요. 다음 3번. 닭 x마리와 개 y마리의 전체 다리 수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또 식으로 표현해야 될 대상. 그러면 닭 한 마리당 다리는 2개, 개 한 마리당 다리는 4개. 자, 요건 다 알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2x 더하기 4y, 요렇게 다리수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55개보다 많다라고 돼 있으니까 크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x에서 4를 뺀 수는, 뺀 수의 2배는 있네. 2배는 여기까지. 요거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x에서 4를 뺀 거에 2배, 그게 17보다 작지 않다라는 말 나왔네요. 작지 않다, 이거 뭡니까? 크고 같다, 이거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요렇게 부등호 기호가 나오게 됩니다. 17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네요, 그죠? 등호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뭐 이왕 본 거 5번까지도 보죠. x의 3배에 5를 더한 수, 자, 여기까지를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x의 3배에 5를 더했다. 3x 더하기 5다.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대로 표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럼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2x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부등식에 해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방정식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대입했을 때 이 식을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참이냐 거짓이냐, 요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주어진 부등식에 x에 0을 대입해보죠. 그럼 좌변은 5가 되고요, 우변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미쳤네요. 0이죠, 그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참이죠, 그쵸? 그럼 당연히 1번은 오케이, 성립하는 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 1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하면 4니까 이거 참이네요. 그래서 뭐 정답이 1, 2번 이거는 땡큐 여기 바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5번까지 어차피 다 풀어볼 거라는 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2x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 2를 넣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5, 우변이 4로 바뀌죠. 그러면 이 친구 요거 3이니까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됩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3 넣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5, 우변은 5변 6이 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5번 4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 우변은 8,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거짓 해서 1번과 2번이 해다. 자, 4번 넘어가서 A는 B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일 때 다음 중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의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자, 일단 식을 보니까 a 더하기 2, b 더하기 2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다 이거죠. 자,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는 부등호의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변이 크다. 여전히 유지가 될 거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죠. A, B에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5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더한 거다. 혹은 뭐 5를 뺐다. 이렇게 봐도 괜찮죠. 어차피 더하기 빼기는 바뀌지 않아요. 이번에는 좌변, 우변에 똑같이 뭐 해줬습니까? 3분의 1이라는 무슨 수? 자, 양수를 곱했다. 이게 양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양수를 곱했다. 그럴 때는 오케이. 변함이 없다. 우변이 크다. 그 다음에 A에 6을 나눴고 또 B에 6을 나눴다. 나누었는데 어떤 수를? 음수가 아닌 양수를 나눌 때는 그래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좌변 우변에 이건 똑같이 뭐 했습니까? 마이너스 2를 곱했죠. 자, 유일하게 바뀌는 겁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 해서 이렇게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그리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2. 그래서 좌변의 식이 우변의 식보다 이렇게 크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문항들은 전부 다요. 얘네들 부등식을 통해서 A와 B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가져간 다음에 그 주어진 관계를 가지고 다음에 물어보는 것들을 답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마이너스 3b 더하기 2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일단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수를 우리가 빼도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뭐예요? 2를 뺄 겁니다. 그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만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3b만 남죠. 여전히 똑같이 좌변이 크다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마이너스 3 동일하게 이 숫자를 나눌 겁니다. 요렇게 어떤 계산을 연산을 했는지 좀 적어드리자면 빼기 2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마이너스 3을 이제 나누겠다는 거예요. 나누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A, B만 남았지만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 A, B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A가 B보다 작다. 이런 대소관계가 태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1번, 2번, 3번의 모양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A, B에다가 각각 4배를 취해주고 3을 빼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좌변 우변에 똑같이 자, 4배를 취해주면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식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3을 뺐다. 자, 더하거나 빼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똑같이 부등식의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서 우변이 더 큰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2번. 이 친구에다가 각각 뭐 해줍니까? 마이너스 7을 먼저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7을 곱하는 순간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오케이.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고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5를 이번에 각각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7a, 5-7b가 돼도 더하는 빼기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변이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모양이 좀 복잡해도 간단하게 하나 본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A, B에다가 먼저 뭐 해줍니까? 마이너스 5를 그쵸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A, B에 마이너스 5를 나눴다. 음수를 나눴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더했다. 자, 더하기는 변함이 없다. 해서 좌변이 크다가 주어진 3번의 부등호의 방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좌변이 크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 a라는 어떤 문자가 있을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가 나왔네요. 자, 이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할 때 흔히 계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자, 사실 이건 정확하게 하려면 계산이 아니라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주어진 a를 내가 요 녀석으로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관점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가운데 주어진 a 자 3a-3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3이라는 양수를 곱하면 되죠. 그럼 양수를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요렇게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다시 유지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뭐 할 겁니까? 3을 뺄 겁니다. 그럼 3을 뺐을 때 어때요? 바뀌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6 가운데식이 3a-3 그리고 우변은 9에다가 3을 뺀 거니까 6 하고 요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내가 원하는 3a-3이라는 이 식 자체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를 갖게 된다. 얘가 결론이에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죠. 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곱하자? 마이너스 2를 곱하자. 그럼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을 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자체에서 방향을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좌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고 가운데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 적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1을 각각 더해줬다. 그럼 1은 더하는 건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6에 1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의 범위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등식의 이제 방향을 할 때 표기할 때 작은 순서대로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작은 거부터 먼저 적어주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보다 작고 자 너는 3보다 작다 하고 요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해서 여기까지 자 살펴봤고요. 이렇게 6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